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이희상입니다. 오늘 2019학년도 전기 입학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상 한 1시간 이내에 하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와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은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서 혹시나 참석 못하신 친지분이나 동료분이 있으시면 그걸 접근하시도록 유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크게 저희 학교의 특성 같은 거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어떤 제도, 어떤 프로그램 구성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로는 공부를 할 때 어떤 거를 공부하는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석사과정분도 계시고 박사과정분도 계신데 저희가 보통 석사는 2년 안에 다 졸업을 합니다. 박사는 2년 안에 수료를 합니다. 그런데 수료와 졸업은 좀 다르죠. 수료는 아직 학위는 안 나가는데 석사의 경우는 졸업이 곧 이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박사는 아직 논문이 통과가 안 되면 수료죠. 그래서 수료가 되고 나면 등록금을 좀 적게 내고 강의는 안 듣는 대신에 학교에 와서 지도교수와 논문 연구를 진행을 해서 그 논문이 심사에 통과하면 그때 이제 박사학위가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빠르면 3년 안에 끝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4년 정도를 목표로 삼으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4년도 뭐 좀 버겁다 싶으면 5년 걸리시고 6년 걸리시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목표는 석사는 2년, 박사는 수료는 2년, 졸업은 한 4년 정도 잡으시는 게 합리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을 하면 내가 이 공부를 하면 등록금이 뭐 굉장히 큰 부담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등록금 값어치를 하는가. 또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아마 토요일은 거의 2년 동안 방학을 빼고는 반납을 하셔야 되는, 또 평일도 숙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충분히 내게 보상을 해줄 건가 하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크게 저희들은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입니다. 전문대학원이 뭐가 틀린가 하는 거를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일단 전문대학원은 석사는 크게 틀립니다. 근데 박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전문대학원 박사는 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대학원 박사랑 똑같이 소위 말해서 학술 박사를 줍니다. 반면에 석사는 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 석사를 주고 일반 대학원에서는 학술 석사를 줍니다. 그게 무슨 차이인가? 학술 석사는 논문을 써야 됩니다. 반면에 전문 석사는 논문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전문 석사는 우리처럼 전문 대학원에서 전문 석사는 과목을 많이 듣습니다. 무려 15과목을 듣습니다. 그런 대신에 우리 일반 석사는 학술 석사는 8과목을 듣거든요. 거의 2배를 들으시면서 대신에 논문은 안 쓰는. 그리고 강의의 내용이 학술적인 거 이상으로 실무적인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하는 게 전문 석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또 학위 명칭도 다릅니다. 여러분 기술 경영 석사다라고 이름을 학위를 명을 그렇게 적고 싶으시면 전문대학원에 와야 됩니다. 일반 대학원에서는 여러분 공학석사예요. 공학석사이고 대신에 가로 열고 기술경영 전공 이렇게 씁니다. 반면에 전문대학원은 여러분 의학 박사, 뭐 경영학 박사, 경영학 석사 이런 것들이 다 그 대학의 명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런데 공학은 대부분 대학이 어떤가요? 공과대학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석사의 경우는, 학술 석사의 경우는 대학의 명칭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기술경영이라는 것이 전문대학원이 아닌 데에서는 그냥 학과거든요. 그러니까 학과 이름은 일반 대학원에서는 학위는
가로치고 그렇게 가는 것이고, 전문대학원의 경우는 그거에 맞춰서 아예 대학원 단위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기술경영 석사다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05년 12월 1일에 처음 저희 대학원 과정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전문대학원으로는 2016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4기가 되겠죠. 네 번째 학년에 전문대학원으로는 여러분들이 2019년에 들어오시면 네 번째에 입학하시는 게 되고, 하지만 이제 저희 동문회 구성은 일반 대학원과 같이 이렇게 가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13기가 되는, 그 13년 차에 저희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 전공하신 분들은 그렇게 갑니다. 혹시나 뭐 오늘 이 모임을 명륜으로 가신 분은 없겠죠. 근데 이제 저희 학부생들 같은 경우, 지방학생들 경우 공과대학이 이쪽에 있다는 걸 모르고 명륜으로 처음에 가는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공대 내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있고요. 다른 대학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이 위치한 바로 이 수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주변에 이제 학생들을 보면 대개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서울이고 이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학위과정은 석사, 박사이고 편제 인원이라 하면 입학 인원 곱하기 그 수학 연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도 2년이면 수료를 하니까 지금 입학생 규모는 석사 35명인데 편제 인원은 70명이 되고요. 곱하기 2를 해서 박사도 입학 인원은 15명인데 곱하기 2를 해서 편제 인원은 30명이 됩니다. 수업은 전일제와 재직자를 모두 그 학생으로 갖고 있는데 주로 전일제보다는 소위 풀타임보다는 여러분들이 재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직자 비율이 뭐 9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재직자 중심의 수업을 좀 형태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토요일 날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날은 저녁 때 강의를 많이 열어서 재직자들에게 좀 특화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이건 다른 학교의 경우도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이수학점은 석사가 45학점, 박사가 36학점입니다. 그래서 박사가 오히려 학점 수는 더 적습니다. 2년 동안 수료를 하더라도 학점 수가 좀 더 적고, 대신에 석사 45학점 중에 한 6학점 정도는 연구학점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지도 교수님과 같이 들어서 정확히는 15과목 중에 13과목 정도를 수강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중에 인터넷 강의가 좀 뭐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혹시나 다 들으시거나 하나 들으시면 또 그게 13과목에서 12과목이나 11과목으로 이렇게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나와서 들으셔야 될, 시간 맞춰 들어야 될 과목은 크게는 15과목, 한 과목이 3학점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연구학점이나 이런 걸로 좀 나누어줄 수 있다. 수여 학위명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기술경영학 석사, 기술경영학 박사가 됩니다. 졸업 요건은 석사는 논문을 안 쓴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시험을 봐야 논문을 쓰거나 졸업보고서, 석사는 논문 대신에 졸업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그거 작성 자격이 가능합니다. 전공이나 영어 시험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거나 하는 학생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떨어지면 한 학기 늦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역사는 저희는 한국에서 제일 먼저 기술 경영을 교육을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학과 단위로 나온 거는 저희가 특수대학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에 특수대학원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 야간대학원이고 학점이 좀 적게 들어도 되고 대신에 다 5학기에 맞추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재직자들이 회사 다니는 분들한테는 좀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그 삼성전기랑 같이 이걸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그 형태로 가다가 일반 대학원으로
바꾸면서 정부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 대학원으로 2번, 전문 대학원으로 1번 해서 모두 14년인가요? 14년을 지원을 앞으로 2년 더 남아 있는데요.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수가 입학생 수가 한 6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35대 한 25에서 석사가 350명 정도, 박사가 250명 정도 입학을 했고요. 이 중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분들 한 100명, 그거보다 조금 더 있어요. 졸업 못하시고 사라지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빼고 나면 졸업생은 석사 292명. 이분들은 뭐 거의 99%, 98% 석사기까지 받아가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박사 수료자가 요 정도 수입니다. 학위를 받은 분은 요거보다는 아직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으니까, 뭐 3년차, 4년차, 5년차 있으니까 요거보다는 적습니다만, 박사 수료생도 200명 이상 나온 그런 학교입니다. 일단 저희 성균관대학의 요즘 평판도는 뭐 아주 높습니다. 저희는 뭐 1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세계적으로도 세계 수준도 항상 뭐 100위 안에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학교에서 교수님들을 많이 그 독려를 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세계 100위 안에, 또 국내에서는 아주 여러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뭐 진짜 넘을 수 없는 그런 뭐 서울대학 이 정도 빼고는 빼고는 사립대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표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교수들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평가에서는. 그래서 교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저희들의 비전은 그래서, 근데 제가 얘기를 드렸죠. 기술 경영은 우리가 굉장히 먼저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국내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7개가 있지만 그들 모두를 저희는 압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일본에서도 기술경영을 하고요. 대만도 굉장히 잘합니다. 중국은 좀 약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해치고 비전으로는 아시아에서는 1등을 하자. 그리고 세계에서도 왜 5등 안에 못 들까 하는 정도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제일 잘 가르치는 교수들이 가르쳐서 가르치는 시스템을, 교육 시스템을 잘 갖춰서 좋은 학생들을 배출하자라는 그 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면면을 보면 전문대학원은 7명 이상의 전임 교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명을 정확히 맞추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학부가 아닌 요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모두 자기 고향인, 자기 그 소속인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전문대학원으로 되는 순간 이렇게 전문대학원으로 모두 이렇게 이적을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경영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학부가 있는데 기술경영은 학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건국대학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에 이분들은